대선 경선 레이스에 막이 올랐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대세론 후보답게 여유있게 선두로 나섭니다. 그러나 안희정 충남지사 자신이 노무현 적통이라며 문 전 대표를 위협하네요. 박원순 시장은 참여정부 시즌2는 안 된다며 강하게 태클을 겁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대세로는 깨진다며 막판까지 가보자고 합니다. 그러나 문 전 대표 대선에 이기면 당신들 국정에 참여시켜주겠다며 굳히기로 나가는데 과연 끝까지 이리저리 사수할까요? 네, 정치 돋보기 배성규 정치부장 나와 있습니다. 자, 배 부장 지금 네. 캐릭터 보셨듯이 보니까 이제 적자론이 지금 나오네요. 네네. 안희정 충남지사는 본인이 그렇다 그러는데 네. 그 문 전 대표는 자기가 청와대 민정수석도 했고 네. 대통령 비서실장도 했으니까 맞습니다. 내가 적자다. 뭐 네. 적통론 가지고 붙은 것 같은데 네. 누가 적자입니까? 네.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노 진영은 크게 보면 두 부류로 나눌 수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부류는 보좌진으로 오랫동안 노 전 대통령을 보좌해온 보좌진 그룹, 네.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표를 필두로 하는 부산 그룹 두 부류입니다. 그런데 이 안희정 지사가 얘기하는 지금 적통론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옛날 90년대 때부터 지방자치실무연구소 때부터 모셔왔고 그렇죠. 대선 때 캠프 운영하면서 직접 노무현 만들기 했고 그리고 내가 대선 자금 죄까지 다 뒤집어 쓰고 감방도 갔다 왔다. 내가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인 적통이다라고 네. 하는 거죠. 좌의정 우광재 뭐 이런 말이 좌의정 있죠. 우광재 그 좌의정이 바로 여기니까 그렇죠. 네. 그 중에서도 제일 넘버원이었죠. 근데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정권 운영 내가 다 했지. 정권 때 당신이 한 게 뭐 있느냐 도대체. 결국 노무현 장례위원장까지 다 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노무현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 변호사이자 동업자이자 마지막 가는 길까지 다 번 사람이 난데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인데 네. 어쨌든 안희정 그룹이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대선 때 부산 그룹 아무것도 안 해놓고 와서 과실만 따먹고 결국 정권 다 챙겼다. 그런데 네, 네. 정치적인 적통은 그래도 나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세로는 무너진다. 네.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당내 구조로 보면은 뭐 문재인 전 대표 비판만 해도 뭐 문자 폭탄이 쏟아지죠.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이 대세로는 무너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시장의 얘기는 그겁니다. 지금 시대가 필요로 하는 리더십이 누구냐. 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전 대표는 이 태평성대에나 어울릴 리더다라고 하고 이런 격변기에는 자기처럼 돌파형의 리더가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민심은 바뀌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당내 구조상 솔직히 네. 말하면 대세론 뒤엎기 쉽지 않습니다. 아, 그 이재명 지지층은 대부분 보면 전통적 민주당이 아니라 중도나 국민의당 이게 바깥의 지지층이 많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경선이 붙으면 사실상 게임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박원순 서울시장 보니까 요즘 연일 문재인 전 대표를 공격하고 있는데 이 저격수 자임한 겁니까? 거의 그렇게 보입니다. 이 2015년도에 안철수 전 대표가 문재인 대표랑 싸울 때 모습을 거의 연상시키는데 네네. 이 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결국에는 그 존재감의 상실 때문에 네. 뭔가 이 누군가를 유력자를 때리지 않고선 자기의 존재감이 뜰 수가 없는 네. 상황이 돼버렸고 두 번째는 아마도 이 당에서는 어떻게 해도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꺾기가 힘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좌절감도 약간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뭔가 다른 길을 모색하려고 그렇죠. 하는 것도 이래도 있습니까? 한 지붕 아래 같이 있기 힘든 거 아닌가 얘기가 드는데 본인이 직접 나올 수는 없겠지만 네. 혹시나 제3지대에서 큰 경선판이 생기고 손짓을 할 경우에 상당한 원심력이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이상해 보이는 게 있는데 네. 문 전 대표가 지금 뭐 다른 대권 주자들 보고 네.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같이 내각에서 일하자 네. 그런 제안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다들 싫어하네요. 그렇죠. 왜냐? 들러리서라는 거 아닙니까? 내 들러리 서면 정권 잡고 나면 떡고물 조금씩 나눠줄게. 이런 얘기인데 지금 대선 꿈꾸는 사람들이 그 떡고물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패권주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어쨌든 문재인 전 대표로서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던 간에
이 경선판 깨지 않고 끝까지 가서 이게 이탈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잘 끌고 가서 페이스메이커로 잘 활용하겠다 이런 뜻이고, 두 번째는 더 큰 이 목표는 타겟은 그겁니다. 제3지대 생길 다른 대선 주자 연대가 뜰 경우에 네. 여긴 자기 혼자 독주하고 이거면 안 되겠다. 결국 여기도 대선 주자 연대를 만들어 놓겠다. 그래서 나중에 대선 이후에 보이는 친문 쇄도 캐비넷이 네. 비문 쇄도 캐비넷보다 낫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옆에다 들러리 세우는 거죠. 아, 네. 근데 그거는 뭐 잘 응하지는 않겠군요, 결국. 네. 자, 그런 말이죠. 가장 궁금한 게 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다른 비문 연대가 과연 이 대세론을 깰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하나의 관전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뭐 섣부르긴 합니다만 전망을 하신다면 어떨까요? 일단 이재명 시장과 그 박원순 시장은 뭔가 약간 연대는 있어요. 지금 보면 네. 맨날 같이 형님 동생 하면서 기자회견도 같은 시대에 같은 시간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두 사람이 연대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개헌 문제라든가 그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공격 강도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쉽지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아. 거기다 안희정 지사는 친노 본색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도 같이 하긴 어려울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비문 후보 연대는 사실상 쉽진 않다. 각계 전투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세론이 완전히 굳어버리는 것이냐. 네. 근데 변수는 한 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엔. 반기문이에요. 음. 문재인 전 대표가 반기문과의 이 양자 대결에서 네. 만일 뒤지는 결과가 나온다. 이렇다면 이 결과가 한 달은 지속된다 한다면 그 다음에 아마 민주당 내에서 대안론이 나올 겁니다. 네, 네. 이걸로 안 되겠다. 제2후보로 가자. 이런 경우에는 아마 비문연대가 오히려 그 힘을 키우면서 네. 이재명, 박원순, 안희정 이 사람들이 다크호스로 떠오를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여하튼 뭐 어느 곳에서나 변수가 되겠군요. 항상 네. 변수죠. 이틀 남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